안녕하세요. 한역사입니다. 인류기원을 다룬 다큐 총 6편 중 한 편입니다. 유익한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류의 진화라고 하면 보통 한 줄짜리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원숭이 비슷한 존재가 서서히 사람처럼 변하고 끝에는 우리가 서 있는 그 단순한 직선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인류의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가지와 가지가 얽힌 나무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오랫동안 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여러 인류종이 동시에 살았고 서로 경쟁했고 때로는 섞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인류는 왜 여러 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경쟁의 끝에서 왜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을까요? 먼저 용어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사람 속 호모라는 분류 안에 들어가는 존재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진화 연구에서는 호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쓰며 사람다움의 씨앗을 키우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존재들도 함께 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인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완성형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작은 변화가 쌓이고 그 변화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수많은 실험이 반복된 끝에 지금의 형태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갈라졌을까요? 과학자들은 인간 계통이 침팬지 계통과 대략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 사이에 분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 이후로 인류 계통은 하나의 길만 걸은 것이 아니라 환경과 먹이, 이동 경로가 달라질 때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분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종의 인류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단 한 종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기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진화가 진행된 플라이스토세 시기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던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다 따뜻해졌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숲이 줄고 초원이 늘었다가 다시 숲이 늘고 초원이 줄어듭니다. 바닷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먹이가 풍부한 곳과 척박한 곳의 지도가 계속 바뀝니다. 그때마다 살아남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방식에 맞춘 몸과 뇌의 설계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의 압력이 하나의 종을 여러 갈래로 찢어 놓는 겁니다.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어도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이면 서로 다른 해답을 내놓게 되니까요. 둘째, 이동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멀리 이동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는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조건을 만납니다. 어떤 지역은 춥고 건조했고 어떤 지역은 숲이 많았고 어떤 지역은 거대한 사냥감이 있었고 어떤 지역은 열매와 뿌리가 풍부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고립입니다. 집단이 멀리 이동해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만큼 유전자가 따로 굴러갑니다. 그 결과 처음엔 작은 차이였던 것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나면 아예 다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나무에는 아프리카 가지, 유럽 가지, 아시아 가지가 따로 생겨나고 그 가지들이 때로는 다시 만나 섞이기도 했던 겁니다. 셋째, 먹이 전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에서 종을 갈라놓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입니다. 같은 땅에서 살아도 어떤 집단은 열매와 뿌리를 중심으로 살고 어떤 집단은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어떤 집단은 잡식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 먹이 전략의 차이가 몸을 바꿉니다. 턱과 이빨이 달라지고 장의 길이가 달라지고 근육과 체지방, 체열 유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 소모가 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먹이의 질이 올라가면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여분을 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먹이의 질이 낮고 섬유질이 많아 하루 종일 씹어야 한다면 에너지는 장과 턱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이 수십만 년 누적되면 어떤 인류는 뇌의 길을 택하고
어떤 인류는 귀장의 길을 택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라는 존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약 200만 년 전부터 존재했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은 강력한 턱과 큰 십기 근육입니다. 대신 뇌 크기는 현대 인류에 비해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놀랍게도 꽤 오래 지속됩니다. 약 100만 년 이상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바뀌면 취약해집니다. 먹이가 줄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씹는 데 특화된 몸은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하루 대부분을 먹는 데 써야 하니 포식자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처럼 인류의 여러 종은 각자 생존을 위해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갈라진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호모 계열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흔히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한 줄로만 정리하면 실제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여러 호모종이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모 하빌리스, 루돌펜시스, 에르가스터, 에렉투스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겹치는 시기에 살았고 지역에 따라 형태도 달랐고 도구 사용과 이동 방식도 달랐습니다. 즉, 다음 단계로 한 종이 변했다라기보다 여러 후보가 동시에 존재했고 그중 어떤 가지가 더 오래 버텼다가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넷째 이유가 추가됩니다. 넷째, 사회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혼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생물입니다. 사냥을 하든 채집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질병과 부상을 견디든 결국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단의 크기와 협력 방식은 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집단이 커질수록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그 능력과 연결된 뇌의 부위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더 잘 유지하는 집단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복잡한 협력을 하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단이 작고 고립되어 있으면 위험에 취약해지고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회성의 차이도 인류를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분기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은 중기 플라이스토스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근교에서 발견된 턱뼈 화석을 계기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이후 독립된 종으로 보는 분류가 일반적입니다.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공통 조상으로 거론될 만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의 평균 뇌용적은 1100에서 1400 큐빅센티미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는 현대 인류의 평균 뇌용적과도 겹칩니다. 또한 이들은 신체적으로도 매우 강인하고 근육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델베르크인 시기에는 인류가 단순히 도구를 쓰는 수준을 넘어 의미와 의식에 가까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스페인의 특정 유적에서는 다수의 인골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두개골의 타격 흔적이 관찰되며 시신 처리 방식이 의도적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시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류는 단지 몸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의식, 상징 행동의 방향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 종의 인류는 서로 다른 몸을 가진 존재들이기도 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섯째 이유가 보입니다. 다섯째, 문화와 학습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년기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유년기가 길고 그 긴 시간 동안 사회 규칙과 언어, 기술을 배우며 뇌를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똑같이 긴 유년기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년기가 짧아 빨리 성인이 되어 노동에 투입되는 집단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의 축적과 지식의 전승에서 분리해집니다.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환경 변화가 왔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유년기가 길면 기술과 규칙을 배우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결과 더 복잡한 사회와 더 안정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배움의 시간이 길어지는 쪽이 큰 변화 앞에서 더 강해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인류가 여러 종이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흔들렸고, 이동이 많았고, 먹이 전략이 달랐고, 집단과 사회 구조가 달랐고, 학습과 문화 전승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인류의 계통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다시 만나고, 경쟁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지금은 우리만 남았을까요?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깊게 다루겠지만 오늘 결론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았고 더 큰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언어와 상징을 통해 지식을 빠르게 공유하고 축적했으며 긴 유년기를 통해 문화를 세대 간에 안정적으로 전승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인류들은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환경 변화에 취약하거나 사회를 충분히 확장하지 못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누가 더 강했는가의 단순 승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연결되고 더 잘 배우고 더 잘 적응했는가의 경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한 문장 요약입니다. 인류는 한 종이 아니라 기후와 이동, 먹이와 사회, 문화와 학습의 차이로 가지치기 된 여러 종의 나무였고 그 나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한 호모 사피엔스만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시리즈 2편에서는 멸종한 인류들은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놓쳤는가를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의 갈림길, 보이세이의 선택,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강인함이 왜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아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역사 구독, 좋아요.